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아니면 늦는다. 마지막 기차를 놓치면 영원히 벼락거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콕 집어 그때가 되면 시장이 폭발하든 폭락하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들려오죠. 정말 숨막히는 압박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면 아니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조차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옆집 김 씨는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데 동료 이 대리는 부동산으로 자산이 몇 배가 뛰었다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거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눈앞에 거대한 시계가 있습니다. 째깍째깍 2026년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계가 멈추기 전에 폭탄을 넘겨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폭탄이 터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거대한 함정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사라, 무엇을 팔아라 같은 피상적인 조언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2026년이라는 숫자에 얽힌 시장의 심리,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1%에 들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 원칙들을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6년 폭탄 돌리기 시장. 이 섬뜩한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경제지표 몇 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깊은 곳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와 대중의 심리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2026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예측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공급 시차와 맞물려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거나 혹은 대출 기가 도래하는 시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보통 3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2021년, 2023년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인허가가 났다면 그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시점은 자연스럽게 2024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됩니다. 특히 2026년은 그 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돈을 버는 마법 같은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을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 허리가 휘청거리고 곧 다가올 대출 만기 시점에는 더 높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결국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 또한 2026년 전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겠죠. 마치 거대한 댐이 터지기 직전처럼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게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진 없지만 역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중의 심리가 더해지면서 폭탄 돌리기는 더욱 위험한 게임이 됩니다. 벼락거지라는 공포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심리는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깁니다. 마치 유행에 휩쓸려 명품 가방을 사듯이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한다고 하니 나도 덩달아 뛰어드는 거죠. 이런 집단 심리는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결국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혹은 버블이 정점에 달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인간 본연의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부터 우리는 최후의 1% 투자자들이 지닌 비밀스러운 원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시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벼락거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던지는 공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합리적인 사고에서 멀어지게 하고 맹목적인 추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매일 아침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주식으로 억대 수익, 코인으로 인생 역전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건가? 나만 바보처럼 앉아서 가난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마음속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심리의 무서운 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에 속하고 싶어 도피하고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들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특정 자산에 뛰어들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즉 FOMO는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이런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1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람들은 튤립 구근 하나에 집 한 채 값을 지불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부동산 시장처럼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늦는다는 광기가 시장을 지배했죠. 하지만 결국 버블은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 기업이라면 어떤 사업 모델이든 상관없이 주가가 폭등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자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벼락거지라는 공포는 특정 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현상을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타듯이 모두가 환호하며 올라타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 말이죠. 문제는 이 롤러코스터가 내려올 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들은 뒤늦게 탑승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속삭입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 있다 하고요. 하지만 이런 유혹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집단 심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1% 투자자들이 지닌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벼락거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선 듯한 압박감과 대중의 광기 속에서 최후의 1% 투자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첫 번째 원칙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원칙은 바로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지도를 그려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방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옆배들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혼란스럽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저쪽으로 가야 해 라고 소리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야, 이쪽이 맞아 라고 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음에 휩쓸려 이 배, 저 배를 따라다니다. 결국 길을 잃거나 난파하고 맙니다. 하지만 최후의 1%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 안에 있는 나침반과 지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항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사고와 근본적인 분석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소음, 즉 전문가들의 엇갈린 예측, 언론의 선정적인 헤드라인,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보를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걸러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식이라면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지 요즘 잘 나가는 주식이라는 소문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단순히 어디가 핫하다더라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학군 등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듯 투자 대상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투자자인가요? 당신의 위험 감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철학은 시장이 요동칠 때 당신을 지탱해줄 굳건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고 말한 것도 결국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남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단기적인 행운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원칙을 지킨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시장의 소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2026년 이후에도 새로운 폭탄 돌리기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다음 원칙은 이 혼돈의 시장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최후의 1% 투자자들은 위험을 친구 삼되 절대 과신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합니다.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은 수익률이 낮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그만큼 위험도 높죠.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평탄한 등산로는 안전하지만 정상의 풍경을 볼 수 없고 험준한 산길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멋진 절경을 선사하죠. 1% 투자자들은 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처럼 이해하고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따라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재정 상황, 나이, 가족 구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모두 다릅니다. 10대 미혼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50대 은퇴를 앞둔 가장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한 돈이 반토막 났을 때 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 투자는 당신에게 과도한 위험입니다. 당신의 위험 감수 한계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자신의 잠수 깊이 한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자산이라고 해도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자산과 여러 지역, 여러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자산의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치 군대가 여러 전선의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한 곳이 뚫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 이해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자신이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겸손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오만한 자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나는 이번엔 다르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천재라고 불리던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의 흐름을 과신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위험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되 항상 존중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파도의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폭탄 돌리기 시장의 파고는 거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는 대신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최후의 1% 투자자들은
시간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인내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 원칙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극찬했다는 이 복리의 마법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제도 이자가 붙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 오랜 시간 햇빛과 물을 흡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옆집 김 씨가 한 달 만에 2배를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그처럼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기나 테마주 혹은 소위 대박 코인에 뛰어들곤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자마자 다음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2026년 폭탄 돌리기 시장의 공포는 이런 조급함을 더욱 부추깁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혼돈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바로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침착하게 관망하고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모두가 팔아치울 때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수하여 긴 시간 동안 보유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이 말은 투자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은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오늘 주가가 10%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가치,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을 한 후 그 선택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험난한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결승선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이후에도 시장은 수많은 변동성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발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유한다면 단기적인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시간이라는 강력한 아군과 함께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최후의 1% 투자자들이 지닌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바로 배움의 끈을 놓지 마라.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배움의 자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위험 관리 능력도 탁월하며 인내심까지 겸비한 베테랑 항해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며 전에 없던 기상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만 안주하여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대에 뒤처지거나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글로벌 정치 상황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공지능, 블록체인,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들이 이제는 시장의 주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자들이 이런 변화를 외면했다면 지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1%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보고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지어 실패한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새로운 질병과 치료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듯 시장이라는 복잡한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 환율, 물가, 고용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작은 점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듯이 말이죠. 둘째,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주식이라면 해당 기업의 산업, 경쟁 환경, 기술력 등을, 부동산이라면 지역 개발 계획, 정책 변화 등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배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쌓여 당신의 투자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6년 폭탄 돌리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투자자만이 그 변화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숫자에 드리워진 폭탄 돌리기 시장의 그림자와 벼락거지의 공포를 함께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최후의 1% 투자자들의 네 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첫째,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독립적인 사고와 근본적인 분석. 둘째, 위험을 친구 삼도에 절대 과신하지 않는 현명한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 셋째, 시간을 무기로 삼아 인내심으로 승리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복리의 마법. 넷째,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평생 학습과 적응력. 이 원칙들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시장 예측이나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투자자가 갖춰야 할 지혜이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입니다. 기억하세요. 2026년이 정말 폭탄 돌리기의 정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 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의 자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라는 공포의 속삭임에 휩쓸려 무모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네 가지 원칙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시장은 항상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인간 본성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벼락거지의 공포는 당신을 옥죄는 사슬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현명하고 강한 투자자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지혜는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채널이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